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조정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선물 시장에서는 다행히도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에 추가적인 더 큰 규모의 2차 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이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해서는요, 인프라 투자를 위주로 최대 3조 달러 규모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오늘 우리 시간으로 11시 45분쯤 제조업 지수와 서비스 지수 등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는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금요일장은 차트남자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우리 차트남자 마스터는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설 연휴 때문에 저희가 휴방을 했기 때문에 또 오랜만에 생방송으로는 뵈는데 연휴는 잘 보내셨어요? 연휴 잘 보내고 너무 쉬어가지고 사실상 너무 그냥 빨리 일하고 싶었어요. 추석 연휴 때는 아예 트레이딩을 안 하셨어요? 네, 아예 안 해가지고. 추석이 아니라 설 연휴죠. 네. 벌써 추석이 다가왔으면 하는 마음에 그랬는데 트레이딩을 아예 안 하시다가 또 매매를 다시 아예 안 하고 그냥 하시면, 계속 쉬다가 계속 빨리 일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빨리 설이 좀 지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또 이렇게 또 트레이딩 할 수 있게 돼가지고 일단은 오늘 뭐 좋은 정보들 뭐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 알려주면서 종목 분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오늘 어떤 좋은 이슈를 주실지 궁금한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 또 차트남자 마스터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USB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 담겨 있나요? 그 USB 관련해서 제가 이제 기초부터 중급 과정을 약 한 10강부터 한 20강 정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해외 선물에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과 여러 가지 뭐 이제 종목별 이제 상관관계들 거기에 대해서 다 이제 교육적으로 영상을 좀 담았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교육 영상 보시면서 해외 선물 공부하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USB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 두시고 넘버원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보내주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당첨자는 방송 끝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해외 선물 넘버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같은 경우는요. 채팅창에다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라고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 봐서 채택해서 저희가 직접 여쭤봐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차트남자 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 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그럼 바로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 볼게요. 네, 오늘도 저희는 첫 번째로 골드 상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강한 국채금리 상승 때문에 골드가 7개월 내 최저치까지 찍었다고 나와 있죠. 최저가 1,766.40달러까지 터치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7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 시세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금 시세 살펴보시죠.
네, 현재 골드 0.2% 하락해서 1,771.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금에서는 오늘 계속해서 등락이 나오는 가운데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매수를 당당하게 들어주셨는데요. 오늘 매수 자리값 궁금합니다. 네. 오늘 매수 단가는 지금 1,765달러 선에서 매수 또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구간 말씀드리고요. 2차적으로 이제 나는 공격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1,770달러 선 이 근처에서 매수로 노리면 좋은 수익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CNBC 기사 체크해 드린 게 최저점이 1,766달러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오늘 오후 1시쯤에 63달러까지 또 터치를 했더라고요. 네네. 근데 거의 그 부분까지 다시 한번 골드가 내려온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네. 눌림목이 내려올 가능성은 저도 염두를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이제는 추세적 흐름보다는 일단은 좀 단기성 대응으로 제가 매수에 대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좀 말씀했다시피 좀 급등을 하는데 일단은 눌림목 올 때까지는 좀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세적 흐름은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뭔가 매도에 대한 추세는 다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 약반등이 나올 추세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매수 단가 1,765달러 선과 그다음에 2차 1,770달러 선 매수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만약에 65달러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70달러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네. 자 일단은 뭐 제가 전략을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은 너무 급등하네요. 지금 말하는 동시에 오, 지금 너무 급등했어요. 77.7달러까지. 예, 상당히 좀 많이 급등하는데 네. 일단은 계속 오르네요. 네, 미국채 금리가 이제 최근에 1.3%까지 상회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매도적인 추세를 다 보여준 게 1.3%에서 오히려 1.4에서 1.5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려요. 어느 정도는. 근데 이제 매도적인 추세는 1,700대까지는 다 나왔겠다. 달러에 대한 약세 전망이 지금은 오히려 골드의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라는 판단이에요. 일단은 여러분들 달러가요. 여러분들 지금 소폭 강세 전환이 한번 나왔었어요. 90.89달러 선까지 거의 올라왔었는데 달러 인덱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시 약세 전환으로 또 만들어주면서 어제 경제지표 부진에 의해서 달러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제가 골드의 단기 매수 시점을 좀 보시라는 이유가 일단 여러분들 좀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골드는요, 지금 추세 자체는 매도가 맞습니다. 매도는 확실히 맞아요. 추세적 장기적 흐름을 봐도 매도적인 추세가 맞습니다. 지금 안전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계속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 미국채 금리가 1.3%대까지 상회를 하게 된다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었던 채권의 수요자들은요, 채권을 다 던집니다. 채권을 다 던지는 이유 자체가 채권에 대한 가격이 하락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가격이 왜 하락을 할까요? 금리가 상승을 하는데.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또 이제 어제 네. 해양마스터님께 공부를 좀 했는데 네네. 이 국채 부양책이 네네. 이제는 들어갈 거잖아요. 확정이 그쵸, 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발행할 그러니까 발행한 국채를 네네, 국채를. 다 쓸 것이고, 네. 그렇게 되니까 앞으로 추가적인 국채 발행이 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 네, 거의 맞는 좀 말씀이십니다. 틀린 부분이 있나요? 제가 좀 정확히 좀 짚고 하도록 할게요. 네. 채권에 대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좀 간혹가다 계세요. 그래서 채권에 대한 금리가 올라갔는데 왜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는지 정확히 이유를 설명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좀 정확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채권에 대한 금리 자체가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국채 발행량, 즉 공급량이 많아지게 될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채권의 이자가 예를 들어서 0.5%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신규로 발행 채권을 하는데 똑같은 이자로서 발행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신규 발행 채권에 대해서 매력도가 그렇게 크게 없어요. 사진 않잖아요. 똑같은 0.5%인데 네.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나라에서는요, 국채 발행을 할 때 오히려 더 높은 이자를 발행을 함으로써
신규 수요자들의 어떻게 보면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채권의 가격이 네. 하락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규로 이자를 더 높은 채권을 발행을 했으니 기존에 낮았던 이자, 즉 이자의 채권이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혹시? 네, 조금 어려운데 네. 이자가 또 계속 이 연준에서 네. 붙였다 뗐다가 하나 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금리가 어떻게 보면 올라간다. 신규로 발행을 이제 금리를 높은 금리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작용을 한다. 어떻게 보면 신규 발행 채권보다 기존에 있었던 채권의 그 양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많겠죠.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대한 채권의 메리트는 없어지고 네.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이자 이해하셨죠? 때문에 가격에 계속 변동이 생기면서 국채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졌다.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미국채 금리가 이제 1.3%대까지 상회를 했는데 네. 지금 시점에서는 골드가 자 이제 추세를 다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면 미국채도 안전자산입니다. 안전자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안전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없어졌을 경우에는 골드 자체도 같이 떨어지는 현상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골드는 이제 최근 추세적으로 봤을 때 1,760달러 선까지 눌림목이 내려왔다라는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지금 제가 앞전에도 매수에 대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국채 금리가 떨어지게 될 경우, 즉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게 정상이죠. 그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경기는요. 계속 회복세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는요. 계속적으로 회복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적 지표도 되게 호조로 나오는 상태에서 굳이 안전자산을 살 그런 매력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골드는요. 단기적인 매수세가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달러에 대한 약세 전환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폭 강세예요. 근데 어차피 부양책을 해서 뭐 1차는 뭐 대규모 부양 정책이 있고 2차는 인프라 투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엄청 많은 시중에다 공급을 할 거기 때문에 화폐를 그렇게 되면 달러가 추세적 흐름은 강세 전환을 하기는 힘들다는 판단이고 자, 소폭 강세가 나왔다는 건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유럽에 대비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유럽 국가가 오히려 좀 부진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미국이 상대적으로 지금 경기 회복 크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내려가면 유로가 반비례합니다. 유로가 올라가고 달러가 내려가면 유로가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유로존의 경기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유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일에 있었던 경제 지표, 어떻게 보면 주택 착공에 대한 지표죠. 그 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어떻게 보면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만큼 실업수당을 오히려 더 많이 챙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중앙은행에서 원하는 거는 고용 안전인데 지금 일자리 수도 늘리고 근데 지금 그 시점은 아직은 회복 단계에 접어들었던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따른 달러 약세 전환이 나왔다. 그러니까 미국의 단기적으로 이제 반응이 왔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추세적 흐름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아니라 단기적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골드는 눌림목이 지금 내려왔을 때 일단 좀 높게 잡아드릴게요. 지금은 65달러 선까지는 올 가능성은 상당히 좀 적어 보이고 좀 높게 말씀을 드리면은 1775달러 선에서 매수를 좀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좀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1765달러 선과 1770달러 선 이 근처까지 오면은 물론 이제 스윙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자리를 정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1775달러 선, 그 다음에 1780달러 선 이 구간에서 대응을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1770달러 선과 1780달러 선 이 100티 간의 레인지가 있었어요. 100티 간에. 이 100티 간의 레인지가 있었는데 이 시점에서 오히려 상승 돌파가 나왔을 경우에는 안착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좀 밑에서 좀 잡아드렸는데 제가 자리값을 정정해드린 이유예요. 상단으로 종가선으로 돌파가 나왔죠. 60분봉 종가선으로 확실히 좀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눌림목에 왔을 때 1775달러 선과 1780달러 선 이때 매수로 좀 대응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자리값 마지막으로 좀 정정을 해드리도록 하고 네. 오늘은 매수에 대한 전략 단기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상승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네, 단기적인 상승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채권 금리가 채권 가격이 좀 떨어지고 금리가 상승을 할 거니까 네네. 골드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할 것이고. 그렇죠.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미국의 어떤 경기 회복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진다. 네,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럼 얼마나 상승할 것 같으세요? 골드요? 네. 골드는 지금 앞으로 지금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네. 자, 골드가 지금 60분봉 관점에서요.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지금 1788달러 선과 지금 뭐 정확히 그냥 제가 반올림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1790달러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1790달러 부근에서 지지를 받았던 시점이 있었어요. 거래량이 이만큼 터지면서, 많이 터지면서 지지를 받았다가 반등이 세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자, 뚫리는 기점에서 이제 오히려 좀 저항을 받아주는 모습을 한번 보여줬어요. 2번 내지는. 네. 자, 2번 내지는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통상 생각을 했을 때는 장기적인 분봉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이 있는데 이 지지가 깨졌을 때는 이제 후행으로 저항이 돼요, 항상.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오히려 단기 분봉에서는 통하지는 않습니다. 단기 분봉에서는 지지가 됐던 시점에서 만약에 돌파를 하죠. 하락으로 만약에 돌파를 했어요. 근데 돌파를 했던 시점에서 저항이 된다는 거는 사실상 단기 분봉에서는 확률이 좀 적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60분봉 관점에서는요, 오히려 지지를 깨고 났을 때는 종가 기준으로 지켜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물론은 이 캔들로 놓고 봤을 때 윗꼬리 아랫꼬리가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가를 확실히 이제 돌파를 했다고 하더라도 저항선을 돌파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종가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게 이 시점이에요. 종가 기준으로는 확실히 좀 저항을 받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상승 포인트 시점으로 이제 봤을 때는 전 1890달러 선까지는 일단 열려 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렸던 1770달러 선과 1780달러 선 이 레인지 상승으로 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는 다음 대응 전략은 1780달러 선과 1790달러 선 이 레인지 안에서 놓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래서 눌림목 기준 대응 저점에서 매수 대응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네. 지금은 70에서 80 구간에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레인지인 80에서 90달러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눌림목인 부근에서 매수를 진입하라라고 말씀하신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골드 트레이딩 시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품은요. 크루드 오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아직도 오일에 대해서는 텍사스 이슈가 있네요. 텍사스에서는 이제 유가에 대한 원유에 대한 공급량을 늘리기를 준비하면서 유가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보도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최저 3% 이하 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일이 과연 이 텍사스 이슈 때문만에 이렇게 급락이 나온 걸까 전 궁금해지는데 일단 오늘 유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먼저 살펴보시죠. 네, 크루드 오일 가격은 1.04% 하락해서 59.9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 60달러 선 밑에서 하회하는 모습인데요. 자,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고민하다가 매수를 들어주셨어요. 네. 일단 매수 자리값 들어보고 자세한 전략은 좀 뒤에 들어볼게요. 자, 지금 오일은요. 일단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일단 매도 추세가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60분봉 상에서 매수 채널을 하단으로 이탈을 했었던 시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새벽 5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 5시쯤에 하단으로 이탈이 나왔는데 이 기점에서 오히려 지금 상승 돌파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은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든 이유는 제가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매수 단가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58.50달러 선과
58달러 선 이 시점에서 저는 매수 대응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8달러에서 58.50달러 사이에서 매수 진입 가능하다. 조금 큰 폭의 레인지인데요. 자, 지금 59.9달러이기 때문에 오늘 이 가격대가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오일이 상당히 또 하락세가 짙기 때문에 자세한 자리값 전략 지금부터 들어볼게요. 자, 오일 제가 매수를 좀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좀 드렸어요. 네. 근데 정정해 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좀 대응해 볼 수 있는 포인트도 제가 제시를 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제 설명 듣고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오일은요.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증산 계획이 한번 그 이제 시장을 좀 뒤집어 놓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이 한번 나왔었어요. 근데 확실히 좀 반영은 안 됐었거든요. 확실히 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나온 기사인데 오늘 하라 그랬어요. 오늘. 그러니까 어제 시점에서 60달러 선을 이제 지지를 해주다가 어제 이제 한 새벽쯤에 한번 깼어요. 그다음에 오늘 시점에서 이제 추가 낙폭을 과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제가 이제 판단하기에는 경제적 지표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단기성입니다. 단기성. 지금 조정 나온 포인트가 저는 단발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요, 여러분들. 오일이 지금 다시 눌림목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좀 적다는 판단이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 방송에서도 제가 58달러 선과 57달러 선 이때 한번 가격이 이제 흐름을 좀 보여줬을 때 앞으로 상승 포인트 남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조효과 때문에. 자, 기조효과도 그때 한번 좀 설명을 드렸죠. 근데 지금 오일은요, 여러분들. 저는 63달러 선까지 저는 간다는 주의예요. 그래서 지금 뭐 62달러, 이제 20달러 선까지 거의 다 왔었는데 한번 눌림이 크게 나왔으므로 일단은 우리는 좀 잠시 대기를 하시고 앞으로 63달러 선까지는 가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좀 많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지금 오일 자체가 수요 견인에 대한 인플레이션보다는 이 공급적인 문제로 어떻게 보면 비용 인상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여러분들 수요자가 많아서 이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공급적인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엔 나쁜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우리가 통상 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했을 때는 수요, 즉 사려는 사람이 많아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를 오히려 좋은 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공급적인 차질 우려들이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사우디아라비아 감산 계획이 3월 달까지 간다는 이런 이슈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오펙 플러스의 감산 이행률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추진하는 게 있죠. 바이든의 이제 친환경 정책인 어떻게 보면 탄소 제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추 공수를 지금 제한을 한다. 이런 정책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수요 견인의 인플레이션이었을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시추 공수가 어떻게 보면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늘어나서 오히려 공급량이 좀 많아지면서도 우리가 물가가 올라가는 거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시추 공수 제가 따로 그래프를 좀 준비하지는 않았는데 시추 공수가요, 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제한하고 있는데 물가는 왜 상승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공급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친환경 정책에 대한 이유도 있고 최근 이제 감산 계획과 더불어서 지금 오일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지가 포커스죠. 그럼 이 포커스를 어떻게 잡냐면 앞으로 이제 백신 보급에 잡으시면 됩니다. 백신 보급. 이 백신 보급이 오히려 가속화될 경우에는요, 제가 상품 물가 중에서도, 이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중에도 상품 물가가 있고 서비스 물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상품 물가만 인플레이션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중에 이제 서비스 물가 지수 중은, 서비스 물가 지수는요, 아직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으로 우리가 뭐 크게 이제 금리 조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연준의 뭐 테이퍼링이죠. 근데 요게 여러분들 지금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추세적으로 봤을 때 올해 이제 3분기 말에 이제 어떻게 보면 테이퍼링
이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떠한 얘기냐면 자, 물가 상승도 같이 오르고 소비자 물가 지수 중에 이제 서비스 물가도 같이 올라줘야 이제는 긴축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1.4%, 즉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습니다, 오히려. 근데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일은 앞으로 상승에 대한 포인트 더 만들어줄 수 있다 이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오일이 뭐 62달러 선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점은 오히려 지금 기본 시장에 대한 참여자들은 물론 우려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중앙은행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얘기를 했죠. 물가 지속 여부에 달려있다. 이게 단기적인 일시 상승일 뿐이지 장기적으로 가는 거는 우리가 추세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직 거기까지는 일축을 한번 딱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유가는 63달러 선까지 갑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저 자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오늘 오히려 한번 눌렸을 때 매수에 대한 이제 뭐 매도에 대한 채널이 이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오일은요 눌림목이 오면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뭐 3월 이제 뭐 사우디 최근에 나왔었던 이 증산 계획이 이제는 3월에는 일단은 감산을 할 거예요. 3월까지는 감산을 한다고 했으니 3월까지는 감산을 하겠지만 이 4월이 문제입니다. 4월에 이제 만약에 증산을 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는 충분히 조정은 올 수 있어요. 조정은 올 수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백신 보급이 가속화됨으로써 같이 이제 서비스 물가도 같이 오르게 된다면 상품 물가도 같이 올라가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오일은 63달러 선까지 가니까 네. 오히려 좀 눌림목이 내려왔을 때 매수 전략을 좀 잡아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일 58.50달러 선과 그다음에 58달러 선 이 근처에서 저는 매수로 오히려 좀 스윙으로 가져가셔도 되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일은 무조건 63달러까지 온다고 자신 있게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58.50달러에서 63달러는 조금 큰 레인지잖아요. 58.50달러를 그쵸, 오늘 그쵸. 매수 진입을 예, 말씀을 그쵸. 해주셨는데 63달러와 58달러는 조금 갭이 크니까 네. 만약에 63달러가 시간이 조금 걸린다면 네. 58.50달러는 언제쯤 눌림목이 올 것으로 예상하세요? 제가 이제 그 눌림목이 언제 올 거라는 거는 제 범주 밖이에요, 사실상. 예. 그게 제가 너무 어려운 언제 이제 질문을, 내릴지는 네. 저도 이제 확신을 좀 드리지는 못해요. 근데 네. 다만 이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뭔가 이제 앞으로에 대한 상승을 할 수 있는 요인은 상당히 좀 많아요. 그리고 이 부양책에 대한 관련된 얘기도 있고요. 이제 1차, 2차도 통과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경기 회복 속도가요. 진짜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할 겁니다.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는요. 그래서 저는 오일은 이대로 죽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는 판단, 시기상조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제 눌림목이 안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오, 그쵸. 58달러 선과 이 58.50달러 선 이 자리가 오느냐 안 오느냐. 안 온다면? 만약에 안 온다면 네. 추가적인 공격적으로 잡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있나요? 네. 그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구간은 네. 자 60분봉의 심리선이 뚫리기 전까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동 평균선을 보게 되면요. 네. 21선이 오히려 종가로 조금 머리를 좀 드러냈습니다. 좀 차트를 정확히 좀 보여드리면 자 머리를 좀 앞으로 좀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이동평균선 간에 어떻게 보면 정배열로 좀 바뀌는 현상이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역배열이라는 건요. 매도적인 추세에서 나올 때 이동평균선의 흐름이 역배열로 갑니다. 즉 5일선이 가장 아래에 있고 그 위에 11선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배열 자체를 네. 이동평균선의 역배열이라고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정배열로 바뀌는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정배열로 바뀌는 현상은 아니지만 그 추세적인 흐름은 다시금 상승으로 갈 거기 때문에 앞으로 뭐 돈을 풀 거기 때문에 경기는 회복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이제 오일도 크루드 오일도 위험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위험 자산도 앞으로 상승 포인트는 이대로 죽기에는 좀 애매한 시점이다. 그 미국채 금리 급등에 대한 이유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위험 회피 심리 작용했다. 이렇게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용인은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거를 우려를 하는 겁니다. 급등하는 걸. 그렇죠. 예. 만약에 1%대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1.1%대 가면서 1.2% 뭐 이렇게 이제 좀 천천히 흘러가는 건 괜찮아요.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려를 만들 수 있는 요인은 아닌 것 같고 이게 네. 급등하는 것만 어떻게 보면 시장에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미국채 금리 급등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또 국채 금리와 또 연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기 회복에 대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크루드 오일도 앞으로 추가적인 회복세가 있을 것이다. 63달러까지 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58에서 58.5달러 안 온다면 추가적인 매수 진입은 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차트 남자 마스터가 오늘 또 이벤트 준비했죠. 우리 해외 선물 넘버원 애청자분들을 위한 USB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니까요.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다가 넘버원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개별적인 연락으로 당첨 통보를 알려드릴 거고요. 또 이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도 2장이나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커피 쿠폰 당첨자분들은 저희가 방송 끝에 말씀드리니까 1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품은요. 나스닥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지수 선물이 반등세가 올라오고 있죠. 옐런 재무부 장관이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지수 선물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추가적인 부양책이 있어야만 미국이 완전한 경기 회복을 이룰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네요. 게다가 계속해서 중요하게 강조했던 완전 고용에 대해서도 1.9조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보다 더 큰 부양책이 있어야지만 완전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지금 미니 나스닥은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나스닥 0.57% 상승해서 13,710.5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스닥은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매수. 자, 3연속 매수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 나스닥에 대해서 오늘 나스닥이 반등세가 조금 높게 올라올 것 같거든요. 네, 네. 반등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뭐 일단 무일에도 앞전에 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안정돼 가고 있어요. 미증시는 계속 안정돼 가고 있고 일단 미장 시작했을 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미장 시작했을 때 이제 말씀드리는 라인 구간은요. 13,600포인트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13,650포인트 이 기점 꼭 이 시점, 이 라인 때 꼭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매수 전략은 네.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13,600포인트라고 말씀 주신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10포인트가량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야 매수가 가능한 건데 오늘 그 정도 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전략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자, 일단은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일단은 뭐 저점이 13,468까지 한번 찍고 나서 우리가 반등이 좀 크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지표랑 또 모든 거를 좀 연관성을 지어볼 수가 있어요. 일단 단기적 악재와 그다음에 우리가 우려했던 금리 급등에 따른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지금 금리 급등 얘기해가지고 왜 이렇게 계속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오로지 지금 시장은요,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과 그 다음에 금리 급등에 따른 어떻게 보면 긴축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골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오일, 뭐 나스닥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 이제 미국 채금리가 1.3%까지 급등을 하면서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죠. 완만하게 상승을 해줘야 된다. 네. 앞으로 완만하게 상승을 해줘야 되고 이미 1.3%에 대한 조정폭은 이미 기반영이 됐습니다.
나스닥은 이미 기반영이 됐고 앞으로 다시금 재차 반등이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현재 눌림목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13,650포인트, 우리가 역헤드가 만들어졌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수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시점인데 이 시점에서 매수 추세가 끊기는 시점이 일단은 13,640부터 13,65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한 60에서 80포인트죠. 지금 약 8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 미장 시작했을 때도 이거 안 내려면 어떡하지라고 이제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미장 시작하게 되면 거래량이 그만큼 좀 많이 활발한 시장이기 때문에 눌림목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종목은 오히려 좀 빠르니까 우리가 좀 고점이 좀 나가는 거에 있어서 그 되게 무리하게 좀 이게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눌림목이 어느 정도 내려오면은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좀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자리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릴게요. 13,650포인트와 13,600포인트 이 시점에서 매수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뭐 좀 더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일본 관점에서요, 여러분들 21선을 지지를 해주고 오히려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는 이제 최소 이평선의 5일선까지 거의 다 올라왔고요. 이 5일선 기점에서 이격도는 거의 다 메꾼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변곡자를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가 미장 오늘 개장하면은 되게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충분히 좀 관망 포인트를 가져가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값 충분히 내려올 수 있습니다. 약 80포인트밖에 안 나와요. 미장 시작하면은 오히려 100포인트에서 거의 150포인트도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레인지 구간에서 오히려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지 마시고 이미 이제 매수는 좀 지나간 겁니다, 사실상. 그리고 제가 특징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미장 전에 만약에 들어 올렸다, 만약에 상승 추세를 보여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차익 실현 매물 무조건 나옵니다. 차익 실현 매물 무조건 나오면서 눌림목이 한번 크게 나와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미장 전에 상승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즉 역헤드앤 숄더 패턴으로 한번 나왔어요, 장기 분봉 상에서. 그러니까 역헤드앤 숄더 자체가 저점을 높이는 그림이에요. 저점을 높이는 그림. 그러면 우리가 이제 12시죠, 12시. 어제 저점 이후로 우리가 그 이후로 저점이 갱신이 되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자, 역헤드앤 숄더 패턴은요, 매수 패턴입니다. 매수 패턴. 우리가 매수 패턴이 나왔을 때 오히려 고점 상승하는 거 무리하게 잡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눌림목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눌림목 내려올 때까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은 앞으로 상승 포인트 살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눌림목 매수 대응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릴게요. 네.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으니. 네. 개장 후에 13,600포인트와 13,650포인트 매수 진입 포인트 잡으셔야 오늘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조정 포인트 조금씩 내려오고 있긴 한데 일단은 정확히 좀 봤을 때 미장 시작하고 좀 지켜보도록 합시다. 네. 거리량도 좀 활발한 시기 때 움직임이 또 변동성이 또 확대되니까 좀 기다리시고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네. 자, 네. 지금 나스닥에 대해서는 매수 진입 가능 구간이 13,600포인트에서 13,650포인트를 제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개장하면서 100에서 150포인트까지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와중에 나스닥이 지금 선물 시장에 굉장한 급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자, 지금 뉴욕 증시 본장이 개장했으니까요.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고 오시죠. 네, 현재 뉴욕 3대 지수 본장 기준으로 3대 지수 상승 출발에 성공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03% 소폭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0.3%,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가 0.46% 상승하면서 13,92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상품들은 어떤 변동성 보이고 있는지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네, 크루드 오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상품들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S&P 500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미니 S&P 500입니다. 0.3% 상승해서 3,92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입니다. 0.42% 상승해서 13,69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 가격은 하락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60달러 선 다시 한번 돌파해준 모습입니다. 네, 골드 가격입니다.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죠. 1,778.7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1.2125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선물 차트 뒤에 띄어져 있습니다. 우리 차트 남자 마스터 말씀처럼 정말 개장하자마자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네, 급락 포인트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앞전에 좀 말씀드렸던 13,650포인트, 오, 그다음에 곧 나올 것 같아요. 13,600포인트. 근데 네. 이 시점이 제가 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13,670 근처에서 지금 폭락작으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오.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장전에 들어 올렸으면 네. 차익 실현 매물 무조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오. 이렇게 나오면서 일단은 좀 네. 낙폭을 과대를 시키는데 여러분들 지금 13,650포인트에서 진입자를 걸고 대기하시는 거는 오히려 좀 공격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대응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팁 하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좀 더 자세하게 매수로 좀 정확하게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650 구간에서 네. 충분히 안착 구간을 형성을 해주고 자, 좀 흔든다. 지지를 계속적으로 이제 해주면서 이 가격선에서 흔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네. 앞전에 말씀드렸던 자, 이런 역헤드한 패턴이 나온다. 즉, 이 구간이 이게 만약에 자, 60분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60분봉 기점에서 자, 저점 포인트가 지금 500이에요. 이거를 650으로 가정을 하고 이 구간에서 만약에 저점을 높이는 그림이 한 번이라도 나왔다. 그럼 바로 눌림목으로 매수로 대응하세요. 무조건.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신 손절 포인트는 둬야 되겠죠. 네. 자, 그렇게 리스크를 관리를 하시고 오히려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자, 네. 진입자리 나스닥이- 걸고 대기하시는 거는 살짝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굉장히 많이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66포인트, 5포인트까지 터치를 하고 자, 650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짜 650 거의 다 650이 내려왔고. 올 것 같아요. 자, 80포인트 레인지 일단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무조건 좀 반등은 나옵니다. 이렇게 급락 포인트가 나왔을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한 번에 급락 포인트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네.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죠. 사실상 내려가는 칼날이라고 해요. 내려가는 칼날. 이 내려가는 칼날 손으로 잡으면 안 받으면 안 돼요. 되겠네요. 손으로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입자리 걸고 대기하시는 거는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650 근처나 660 근처에서 우리가 최소한 매수 패턴을 만들어준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때 눌림목 시 매수 대응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에 대해서는 급락을 또 맞춰주셨는데 거기다가 지금 매수를 걸어놓고서 기다리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트레이딩이고 650에서 600포인트 사이를 지지하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매수를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미장이 굉장히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본장 기준에서는 아직까지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급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안전한 트레이딩을 위해서는 600에서 650포인트 사이 지지를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전략 말씀해 주실 거 있나요? 유로 FX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유로 FX요? 그러면 저희가 함께 기사를 체크하고 팻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요. 네, 달러가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매물 출회되면서 달러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달러가 최근에는 조금 하방 포인트를 좀 맞췄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대로 유로 FX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자, 유로에 대해서 팻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 모든 상품에서 매수가 나왔네요. 네, 올 매수인 것 같아요. 올매수입니다. 네. 네, 올 매수인데 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유로 자, 추세적 흐름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추세적 흐름은요, 여러분들 유로는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수세는 살아 있어요. 충분히 지금 매수세는 살아 있고, 근데 지금 단기적인 흐름 자체도요. 지금 달러가 약세를 전환을 했기 때문에 유로는 오히려 눌림목이 내려왔을 때 매수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자, 다음 주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이제
부양책 표결이 2월 26일 이전에는 이제 통과를 이제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통과를 시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대규모 부양책 1차 부양책과 그다음에 2차인 인프라 투자가 이제 시행될 가능성이 오히려 상당히 좀 높아지면 그러니까 만약에 시행이 됐을 때도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달러의 약세 흐름 계속적으로 이어갈 전망이에요. 그래서 뭐 유럽에 대한 경제가 부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달러에 대한 약세 전망이 이제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유로의 매수 시점을 좀 잡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우려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자, 달러가 약세 흐름을 가긴 가지만 항상 좀 반등이 나와요. 달러가. 여러분들 달러 인덱스 차트 뭐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달러 차트가요. 여러분들 약세 흐름 이어가다가 항상 또 약세는 지지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하단에는 살짝 계속적으로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무슨 이유에 좀 이제 대비를 해볼 수가 있냐면 미국 경기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이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지금 백신 보급 속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ISM 뭐 제조업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뭐 경기 회복 국면에 완전히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좋고요. 거기에 반해 이제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영국의 이제 백신 보급 속도가 좀 접종 속도가 좀 빨라지면서 회복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여행업에 되게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유럽은요 여행업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좀 높은데 이게 코로나가 이제 백신 보급 속도가 좀 빨라지고 네. 접종 이제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고 했을 때 이걸 시장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유로존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닐 거냐? 근데 이게 과반수가 나는 이제 뭔가 건강에 대한 문제도 이렇고 안전에 대한 문제로 여행을 다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응답률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즉슨 뭐냐면 여행업으로 거의 이제 소비가 좀 많이 이루어지는 나라인데 네. 이 여행업으로 예를 들어서 소비자 이제 물가 지수 중에서 제가 아까 서비스 물가 말씀을 드렸죠. 유럽에는요, 여러분들 서비스 물가 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 오르고, 물론 모든 나라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좀, 해당되는 얘기겠지만, 이 서비스 물가 지수가 안 오르면요, 경기가 회복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뭐, 코로나가 이제 뭐 점차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여행 갈 사람들이 없으니까 소비적인 측면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유로존의 경기 회복 속도는요, 점차 느려질 전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요. 자, 유로존의 경기 회복 전망이 느려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달러가 지금 뭐 1차 부양책이든 뭐 2차 부양책이든 여러 가지 막 하잖아요, 투자를. 시중에다 돈을 이제 유동성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달러 하단에 대한 지지 구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유로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경기 회복 대비 미국은 크게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달러가 소폭 강세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 트레이딩 전략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네. 충분히 유로를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정확히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한 80%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오늘 유로 자, 달러 약세 전환이 됐으니까 다음 주에 또 부양책 1차, 2차 있죠. 여기에 대한 달러 약세 전환은 앞으로 전망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로 눌림목 매수 라인대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5분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추세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마디가 중심 라인 때 꼭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눌림목 왔을 때 1.2만 1,000달러 선, 그다음에 1.2만 1,200달러 선 이 시점에서 저는 매수로 대응하는 포인트 가져가시면 유리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위에 있는 자리는 공격적인 자리거든요. 1.2만 1,200달러 선이 오히려 나스닥 아까 말씀드렸죠. 매수에 대한 포인트, 지지권을 형성을 해주는지, 지지권을 형성을 해주는지에 따라서 자, 저점 좀 높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무조건 눌림목이 매수를 들어가셔도 되고 현재 시점에서 눌림목이 매수를 들어가도 되지만 밑에 이제 2만 1,000달러 선이 가장 유리한 매수 전략이기 때문에 여기 라인대 체크해드리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 FX는 1.21000달러에서 1.21200달러 선 이
이 중간 레인지에서 좀 매수를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럽 지역의 회복세가 더뎌질 것이다라고까지 평가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는데 지금 나스닥에 대해서 13,648포인트 터치하고 지지를 해주는 모습인가요, 이게? 아, 잠시만요. 제가 유로 차트 보고 있어서 네. 자, 종가 기준으로 정확히 좀 지켜준 것 같아요. 아, 종가 기준으로. 네, 13,660포인트를 종가 기준으로 지켜줬고 오히려 아. 50보다는 또 위죠. 아. 더 위기 때문에 네. 자, 이미 지지를 해줬어요. 일단 아래꼬리, 이렇게 아래꼬리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네. 자, 매수 대응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차트 남자 마스터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트가 흘러가니까 정말 차트 남자라는 그 닉네임이 또 신뢰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자, 1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저희 커피 쿠폰 당첨자를 발표해 드려야겠죠. 자, 축하드립니다. 5030님 그리고 5782님 당첨이 되셨고요. 저희 해외 선물 넘버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USB 당첨자분들께는 개별적인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고생해주신 차트남자 마스터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요. 오늘도 성공 트레이딩 하시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